최첨단 기술, 특히 그 위성 인터넷 경쟁 소식 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? 마침 당신의 스마트폰을 인공위성에 직접 연결하려는 아주 뜨거운 경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네,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내민 AST 스페이스 모바일, AST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희가 이번 분석을 위해서 정말 여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. 국내외 뉴스 기사들, 기술 전문 매체 보도들, 또 연구 보고서나 투자 분석 자료도 봤고요. 심지어 레딧 커뮤니티에서 막 의견이 오가는 것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 그래서 ASTS가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, 또 최근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지, 그리고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. 이 치열한 경쟁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ASTS가 풀려는 문제가 뭔지 그것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핵심은 역시 통신 음영 지역 해소죠. 전 세계 인구 중에 아직도 인터넷 쓰기 어려운 사람이 뭐 거의 26억 명이나 된다는 거 이거 참 놀랍더라고요. 여러 자료에서 다 지적하는 부분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저궤도 엘리오 위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. 기존 정주궤도 위성보다 고도가 훨씬 낮으니까요. 한 200에서 2000km 정도? 그래서 통신 지연이 훨씬 적습니다. 다만 아시다시피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면 위성이 많이 필요해요. 근데 ASTS의 진짜 승부수는 뭐랄까 D2C죠? Direct to Cell. 아, D2C. 그러니까 당신의 그 평범한 스마트폰이랑 위성을 바로 연결한다? 네, 바로 그거예요. 추가 장비 없이요. 그게 스타링크하고 가장 다른 점이겠네요. 스타링크는 보통 지상의 안테나, 그 단말기가 필요잖아요. 그렇죠. 스타일링크의 주력 서비스는 아직 그 방식이죠. 근데 ASTS는 그냥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하겠다. 물론 뭐 여러 보도를 보면 스타링크도 자체 D2C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해 보이긴 합니다. 네, 맞아요. ASTS 기술 구현의 핵심은 사실 그 위성 크기에 있습니다. 시험 위성이었던 블루워커 3만 해도 펼쳤을 때 크기가 64제곱미터였어요. 꽤 크죠? 64제곱미터요? 와우. 네. 이렇게 안테나가 커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약한 신호도 잡고 또 반대로 스마트폰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강한 신호를 지상으로 써줄 수 있거든요. 실제로 이 블루워커 3로 하와이랑 스페인 간의 5G 통화 성공했고요. 오! 심지어 데이터 전송 속도도 14Mbps까지 나왔습니다. 그냥 일반 갤럭시 S22로요. 이야, 정말 이게 SF 영화가 아니네요. 근데 최근에 더 큰 소식이 있었잖아요. 첫 상업용 위성 그 블루버드 5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요. 아, 네, 맞습니다. 그거 아주 중요하죠. 시험 단계를 이제 넘어서는 거니까요. 보도 보니까 크기가 무슨 원룸 아파트만 하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. 정말 거대하죠. 근데 재밌는 건 이걸 경쟁사인 스페이스 X 로켓으로 쏘아 올렸다는 거. 네, 그렇죠. 뭐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. 이게 이제 실제 서비스로 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고요. 최종 목표는 위성을 한 100기 이상, 뭐 160기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런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내년부터 발사될 차세대 위성은 성능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처리량이요. 그런 기대감 때문이군요.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.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 뭐 1300% 이상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고, 와, 이런 폭발적인 반응,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건 역시 주요 통신사들하고의 파트너십,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. 특히 미국에서 AT&T 그리고 버라이즌하고 계약을 맺은 거요. 이게 아주 큽니다. 통신사들. 네, 미국 내 핵심 주파수 대역 사용권을 확보한 거거든요. 이건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뭐랄까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 거고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확 높인 거죠. 특히 버라이즌은 1억 달러 투자 약속까지 했잖아요. 맞다, 1억 달러. 네, 이건 뭐 우리도 이 기술 믿는다는 강력한 신호죠. 앞으로 다른 투자 유치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외에도 보다폰이라 라쿠텐 같은 글로벌 통신사들하고도 협력 중이고요.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상용화되면요. 당신 같은 실제 사용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? 뭐 산에 갔는데 갑자기 위성 신호가 잡히고 그러나요? 네, 약간 그런 식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휴대폰 신호가 전혀 안 잡히는 곳에 가면 위성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묻는 문자가 올 수 있어요.
요금제는 아마 1일 이용권 이런 거나 아니면 월정액 형태로 나오겠죠. 아, 월정액도요? 네. 몇몇 분석을 보면 월요금이 한 $2에서 $4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더라고요. AT&T 기준으로요. 오, 생각보다 저렴하네요. 그렇죠. 속도는 일단 웹서핑이나 문자 메시지는 당연히 될 거고요. 테스트에서 보여준 14Mbps나 목표치인 20Mbps 이상이라면 어쩌면 간단한 영상 통화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좀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는데요. 당장 스타링크만 해도 자체 발사체가 있으니까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. 네, 그건 분명 그렇죠. 스페이스X는 발사 비용 자체가 다르니까요.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면 ASTS 기술이 진짜 가능하냐, 돈은 계속 조달할 수 있냐, 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해요.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. 또 그 거대한 위성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, 그리고 위성 한 기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기술적, 경제적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죠. 일부 투자 보고서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꽤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X라는 정말 거대한 경쟁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죠. 누가 이길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.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일단 상업용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고 주요 통신사들과도 손을 잡았고요.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한다는 상당히 대담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.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는 시도. 정말 놀랍습니다. 네, 이게 성공한다면 통신이 어려웠던 외딴 지역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 같은 때 통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. 동시에 이게 우주 산업에서 혁신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고요. 자,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ASTS나 스타링크 같은 이런 거대 위성망이 점점 더 빽빽하게 하늘을 채우게 될 텐데요. 단순히 어디서든 연결된다는 편리함, 그 이면에 혹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없을까요? 이미 그 블루워커3 위성이 밤하늘 관측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밝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. 아, 네. 그런 지적이 있었죠. 이런 고대 위성들이 늘어나는 게 우주 쓰레기 문제라던가 천문학 연구,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국제적인 우주 이용 질서 같은 데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